자, 서울대와 천주교 사재단, 그리고 보건의료인협회. 보건의료인협회 너무 늦은 감이 좀 있기는 한데, 시국선언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관련해갖고 기사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한국 천주교 교구장들인 대주교와 주교들을 포함해 1,400명이 넘는 전국의 신부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시국선언문을 제가 몇 문장을 좀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도 나라도 거덜나겠기에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저지른다 해도 놀라지 않을 지경이고 그리하여 묻습니다. 사람이 어째서 그 모양입니까? 윤석열 씨는 그 정도가 지나칩니다. 그는 거짓의, 어둠의, 폭력의, 분열의 사람입니다. 쭉 이어지고 대통령의 사명을 모조리 저버린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합시다. 천주교 사제 1466임이라는 시국선언문을 어제 신부님들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사실 1466이면 거의 두 분의 한 분은 여기 참여하신 거예요. 사제들 중에. 엄청난 숫자라고 봐지고요. 어휴, 경상도나 이쪽 분들은, 사제분들은 참여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왠지. 아무튼 뭐 절반 이상의 사제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 시국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어떤 뭘 잘했다, 뭘 잘못했다, 이런 어떤 시국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너는 사람이 안 됐다는 거야, 사람이. 어째 사람이 그 모양이나.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얘하고 연결돼 있는 일, 인사, 행정, 모든 것들이 지금 정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히 분열을 시키고 저주의 언어들을 만들어내고 이와 같은 멍청한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면을 시켜야 된다고 점잖은 사제님들도 지금 이렇게 나섰다는 거죠. 이분들이 이렇게 해놓고, 자, 이 얘기 했으니까, 이제 나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시국선언을 통해서 또는 시국미사를 통해갖고, 이러한 활동들을 넓혀나갈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천주교인들 전체한테 지금과 같은 내용들을 전파를 하실 거란 말이죠. 사실 지난번 선거 때, 윤석열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지지를 강하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보여질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종교계에서는 거의 지적들을 안 했거든요. 이제 와서 드러나 있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지적되기 시작하면 그동안 중도 쪽에 있었던 또는 윤석열 우호 쪽에 있었던 어떤 세력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시국선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서울대학이 단일대학 최대 숫자, 저도 깜짝 놀랐어요. 50명밖에 없다 그러더니 10배가 늘어갔고 525명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문장 역시도 서울대답게 조목조목 아주 좋은 포인트들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사실 소식 전해드리면서 뭐 예고까지 하냐 이랬는데 예고를 할 만한 게 있었네요. 네. 어제 서울대 교수 연구자 525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용욱 교수가 배경을 설명하면서 대부분의 교수들이 진작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생각을 좀 표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발기인 교수들을 모으고 초안을 검토하고 참여자 수만큼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있어서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 그리고 시국선언이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서명을 모으는데도 다소 시간이 걸렸을 뿐 현 상황에 대해서 위기감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조목조목 내역들을 좀 들어 비판했는데요. 저는 박배균 교수님이 저희 방송을 들으신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 만큼 저한테는 정말 속 시원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사건 등에서의 보인 책임 회피,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 대란, 국가 연구개발 R&D 예산 대폭 삭감, 실패한 경제정책,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대북정책, 처참한 외교 성적표, 인권과 언론 자유 탄압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이거면 대통령이 하는 모든 것이잖아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얘기했던 건데, 이 박병윤 지리학과 교수가 학벌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건지를 드러내 보이는 사례다. 지리교육과 교수님. 지리교육과 교수님입니다. 서울대라고 하는 최고 대학을 나왔던 사람을 대통령 시켜놨더니 개판이구나. 서울대가 그렇게 좋은 대학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보여준 실증 자료가 아닐까 생각하는. 저는 이 얘기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이 얘기가 가장 제대로 알고 계시는데 사람들의 생각을 못한 교수님의 평범한 팩폭. 사람. 네. 맞아. 그러니까 서울대로서 누리는 특권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치, 특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대 학생증이라 그러면 사실 어디 가면 약간 신용카드 비슷한 게 있었다니까. 그래서 술집에 잡혀놓고 외상을 하든 또 서울대 학생이라고 하면 일단 한 수 접어주는 뭐가 있었어요. 물론 과외 단가도 졸라게 2배 이상 비쌌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권리뿐만 아니라 서울대생으로서의 지켜야 될 품위와 품격 같은 것도 같이 요구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거야. 사회적 책임. 당연한 거죠. 내가 서울대생으로서 느인 특혜와 뭐 싼 교육비부터 많은 지원 장학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취업이라든지 승진에 있어서 어찌됐거나 그쪽에 있어서의 일단 우대를 받았다고 하면 우대를 받은 것에 대한 사회적 환원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받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걸 갖다 베푸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인색해 왔다는 거야. 특히나 최고 엘리트인 서울대가.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서울대 가는 게 자기 수련, 자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닦아오고 노력하고 경쟁해서 이겨내온 사람들보다는 엄마가 강남 살아서 돈이 많아서 스펙으로 유학 갔다고 써주고 랭귀지 코스 넣어주고 연구 논문 만들어주고 이걸로 대학 가는 서울대 출신 애들이 이와 같은 진짜 상아탑이라고 불리는 진짜 노력해서 학문으로 읽어서 진짜 동네에서 서울대 하나 나오면 마을 잔치를 할 정도로 만들어왔던 서울대생의 위상과 서울대생의 기대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야. 그리고 그런 놈들이 돈 많다고 돈 없고 평범한 서울대 출신에 있는 동문들을 개무시하고 걔네들보다 돈 많이 벌고 출세했다고 더 거들먹거리고 이러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현실은. 아무튼 서울대도 일어났고요. 이제 이게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대학들이 이제는 뭉쳐가지고 지금에 있는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정부 안에 부역했던 서울대 출신 인사들 전체에 대한 실명 있는 실질적인 비난, 퇴진운동 내지는 하야운동으로 번져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